코딩 테스트 준비를 위한 DF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FS는 Depth First Search의 약자로 그래프 순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말로는 깊이 우선 탐색이라고 합니다. 시작 노드에서 깊이가 커지는 방향으로 탐색을 진행해서 더 이상 방문할 인접 노드가 없는 경우에 이전 노드로 돌아가서 다시 깊이 우선 탐색을 반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에서 0번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0번을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인접 노드 1, 2 중에서 1번을 먼저 방문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1번에서 이제 인접한 노드 0, 3, 4가 있는데 아직 방문하지 않은 3, 4 중에서 3번을 먼저 방문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3번 노드에서는 인접 노드가 1, 4가 있는데 아직 방문하지 않은 이제 4번으로 방문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노드에서는 인접한 노드가 1, 2, 3, 3개가 있는데 1, 3은 이미 방문했고 아직 방문하지 않은 이제 2번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사이클이 없는 이 트리 형태의 그래프에서 0번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0번을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인접 노드 1, 2가 있는데 1번을 먼저 방문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3, 4 중에 3을 먼저 방문했다고 하면 다음에 이제 5. 자, 이렇게 깊이가 깊어지는 방향으로 탐색을 진행하게 되죠. 지금 5번에서는 더 이상 방문하지 않은 인접 노드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6번이 남아있죠. 6번을 방문하고 더 이상 방문할 노드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고 여기서는 이제 방문해야 되는 노드 4가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4번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7을 방문하게 되겠죠. 더 이상 방문할 인접 노드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인접 노드 2를 이제 방문하게 되겠죠. 자, 그럼 DFS를 재교출을 이용해서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입력으로 이런 그래프가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값은 노드의 개수고요. 지금 5개의 노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값은 이제 간선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 간선의 개수만큼 노드의 쌍이 주어질 텐데 0번 노드하고 1번 노드 사이에 간선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예제에서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0에서 1로 갈 수도 있고 1에서 0으로도 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0과 2 사이에 간선이 있다. 다음에 1과 3, 1과 4, 2와 4, 이제 마지막으로 3과 4. 이렇게 3과 4 사이에 간선이 존재하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노드의 개수를 이제 n에 담을 거고 간선의 개수를 이제 2에 담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프를 표현할 방법은 인접 행렬이 있고 인접 리스트 그런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인접 행렬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max에는 여기서 임의로 이제 10으로 잡았는데 문제 조건에 따라서 그 값을 정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방문 여부를 표현하기 위한 불리언 타입의 배열로 이 노드 개수만큼 선언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DFS를 구현할 건데 먼저 그 구현에 앞서서 입력 처리하는 부분 볼게요. 자, 이렇게 그냥 스캐너 생성해서 간단하게 입력 값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5라는 값이 이제 n에 어사인이 되겠죠. 다음에 6이라는 값이 이제 2에 들어갈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간선의 개수만큼 저희가 폼으로 돌면서 이 한 쌍씩 읽어 올 거예요. 그래서 한 쌍씩 읽어서 이렇게 u, v에 담아서 자, 그러면 이제 0과 1, 이 u, v 사이에 간선이 존재한다는 의미니까 이 그래프에서 인덱스 uv로 해서 1이라는 값을 어사인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이 예제에서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v에서 u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인덱스로도 1이라고 이제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 포물이 돌고 나면 인접 별 형태로 이 그래프 정보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구현할 DFS 메소드에서 0번 시작을 이제 0번으로 해서 이제 탐색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저희가 0으로 시작을 하니까 0을 방문했다라고 마킹하고 저희가 그 노드 번호를 이제 출력을 해 볼게요. 출력하고 이제 인접한 노드에 대해서 탐색을 이제 진행하겠죠. 0은 이미 방문
했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지금 간선의 정보가 없죠. 자, 그래서 0은 이제 재교출하지 않고 이제 다음 턴에서 이제 1은 방문한 적이 없고 간선이 존재하죠. 저희가 0과 1 사이는 간선이 존재하죠. 자, 그래서 이 DFS 재교출을 하게 되겠죠. 1이라는 값으로 재교출해서 노드 1을 이제 방문했다라고 마킹하고 이제 1을 출력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0부터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씩 확인해 볼 건데, 지금 인접 배열 형태이기 때문에 0부터 n-1까지 이 룹을 돌면서 간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0은 이미 방문했고, 다음에 2하고는 이제 2는 방문한 적이 없지만 간선이 없죠. 간선이 없기 때문에 방문할 수 없고, 다음에 이제 3은 방문한 적이 없고 간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3이란 값으로 DFS 메소드를 이제 재교출하게 되겠죠. 자, 그럼 3을 방문했다 마킹하고 이제 3을 출력을 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인접한 노드를 이제 확인해 볼 텐데, 인접한 노드 중에 1은 이미 방문했고 4가 아직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4라는 값으로 재교출하게 되겠죠. 자, 그럼 4를 방문했다 마킹하고 4를 출력하고 마찬가지로 인접한 노드 중에서 2를 아직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2로 이제 재교출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2를 방문에다 마킹하고 2를 출력하고 다음에 이제 인접 노드들이 다 이제 방문했죠. 자, 그래서 이 포문에서 재교출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종료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4로 돌아가고 4도 다 방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재교출하지 않고 이제 돌아가게 되겠죠. 돌아가고 자,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메인 쪽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출력한 값은 0, 1, 3, 4,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DFS를 스택을 이용해서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입력은 이제 동일하게 받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입력을 처리하는 메인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죠. 저희가 비지드 어레이를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는데, 비지드 어레이를 이렇게 로컬 변수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앞서 재개 호출에서 저희가 이 밖으로 빼놓은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이 로컬 변수는 이 콜 프레임의 그 스택 메모리 이제 계속 같이 메모리 공간에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재교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재교출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스택 오버플로가 발생하잖아요.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나 콜 프레임이 쌓일 때마다 작게 쌓이게 하기 위해서 이 로컬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밖으로 빼놨던 거고, 지금 저희가 스택을 이용할 때는 재교출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로컬 변수로 선언했습니다. 자, 그거 외에는 이제 동일해요. 동일하고 저희가 이제 DFS 메소드에서 시작 노드 입력으로 받아서 이 스택은 이제 인티저로 생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myStack이라는 이름으로 생성해서 시작 노드를 이제 푸시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0번을 이제 푸시해서 시작을 하겠죠. 자, 이렇게 스택 그 자료 구조는 먼저 들어간 게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들어간 게 먼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0을 푸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겠죠. 자, empty가 아니라고 하면 이 while문을 계속 수행할 거예요. 반복적으로. 자, 팝을 하게 되면 이 current에 0이 나오게 되겠죠. 자, 만약에 방문했다고 하면 이제 컨티뉴에서 스킵을 할 거고요. 지금은 이제 0은 아직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죠. 자, 그래서 방문했다라고 마킹을 하고 0을 이제 출력을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0에서 이제 인접한 노드들을 다 이제 푸시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과 2가 있는데 저희가 이 넥스트를 0부터 숫자적으로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1이 먼저 푸시가 되겠죠. 다음에 2도 푸시가 될 거예요. 자, 나머지 인접한 노드가 없죠. 자, 그래서 이 포문이 끝나고 다음 while 턴에서 스택은 empty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 팝을 해서 이 current에 어사인을 하죠.
자, 2는 아직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 방문했다라고 마킹하고 2를 출력을 하고요. 자, 2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접 노드를 이제 푸시를 시도를 할 건데 지금 0번은 방문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이 이제 false가 되죠. 저희가 낮추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미 방문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다음에 1은 이제 간선이 없죠. 간선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 그래서 4 이렇게 인접 노드만 아직 방문하지 않은 인접 노드만 이제 푸시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 포물이 끝나고 다음 와이머턴에서 empty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나 또 팝을 하게 되죠. 자, 그럼 4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스택 자료형에서는 마지막에 넣은 게 먼저 나오게 돼요. 자, 4는 아직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방문했다는 마킹을 하고 4를 출력하고 자, 4와 인접한 노드는 1, 2, 3이 있는데 자, 1은 아직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푸시하게 되겠죠. 자, 1이 이미 있는데 또 푸시되는 게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 스택을 이용한 DFS 탐색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희가 사이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 노드가 중복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이 들어갔고 2는 방문했기 때문에 푸시되지 않고 3이 이제 푸시가 되겠죠. 자, 그럼 포물이 끝나고 다음 와이먼턴에서 3이 이제 팝이 되겠죠. 3은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방문에 따라 마킹하고 3을 출력하고요. 자, 3과 인접한 노드 1, 4가 있는데 1이 또 푸시가 되겠죠. 자, 4는 방문했기 때문에 푸시되지 않고 자, 이 포물이 끝나고 다음 와이머턴에서 1이 팝이 되겠죠. 자, 그럼 아직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방문에 따라 마킹을 하고 1을 출력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1과 인접한 노드는 다 방문한 적이 있죠. 자, 그래서 푸시 없이 이 포물이 끝나고 다음 와이머턴에서 1이 또 팝이 되겠죠. 자, 그럼 1은 방문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컨티뉴에서 스킵이 되겠죠. 자, 다시 y문에서 아직 empty가 아니죠. 그래서 1이 또 팝이 돼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미 방문했기 때문에 또 스킵이 되죠. 자, 그래서 다음 y문에서 지금은 empty죠. empty이기 때문에 이 while문이 끝나고 이 dfs 함수도 끝나고 이제 메인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출력하는 값은 0, 2, 4, 3, 1 순으로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dfs를 이제 2차원 자별 공간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플러드필 알고리즘을 재교출 강의 시간 때 한번 재기를 이용해서 구현해 봤어요. 자, 여기서는 스택을 이용해서 한번 구현해 볼게요. 자, 그래서 입력을 받는 값이 처음에 이 공간의 크기, 가로, 세로 크기를 5로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x5로 해서 각각의 위치에 이 원성값들이 주어질 거고요. 자, 그래서 0은 빈 공간이고 1은 이제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세 개의 값은 색칠할 그 시작 위치고요. 그래서 1,1에서 시작을 해서 이 3은 이 컬러 값이에요. 그래서 3이란 색으로 이제 색칠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먼저 정의할 게 이 상하 좌우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델타 어레이를 정의할 건데요. 이 첫 인덱스는 상하 좌우 이 4개 인덱스를 사용할 거고 다음에는 이제 2개 인덱스를 사용할 거예요. 행열. 자, 그래서 행의 값을 1 빼서 위로 올라가고 1 더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다음에 행의 값은 그대로 두고 열의 값을 1 빼서 왼쪽으로 가고 열의 값을 1 더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자, 그래서 상하 좌우에 대한 이제 델타 값을 정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n은 이제 이 공간의 크기 5로 입력을 받을 거고요. 다음에 이 2차원 공간을 이제 보드라는 그 2차원 배열에 저장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각각의 그 위치를 저희가 표현하기 위해서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해서 이 생성자 정의했고요. 그래서 2개의 행열 좌표를 받아서 이 멤버 필드인 로우와 컬럼 값에 이제 어사인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메인 메소드 보시면 스캐너 정의해서 간단히 입력을 받을 거고요. 처음에 이제 5라는 값이 이제 n에 어사인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중 루브로 해서 이 n by n의 이 배열 값들을 하나씩 읽어서 이 보드에 저장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색칠을 시작할 위치, 이 로우와 컬럼 값을 입력을 받고, 마지막으로 이제 컬러 값을 입력을 받았죠. 자, 그럼 저희가 이제 구현해 볼 DFS 메소드 호출해서 이 색칠을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색칠된 결과를 유사하게 이제 이중 루브를 돌면서 이제 출력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visited array 정의를 할 건데, 방문 여부는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동일하게 2차원 어레이로, 동일한 이 보드와 동일한 크기로 해서 이 visited, 불리언 타입의 visited를 이제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택은 이제 저희가 정의한 이 포인트 타입으로 해서 선언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택의 푸시는 입력으로 받은 그 위치 값으로 해서 이 포인트 객체를 생성해서 푸시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while문 시작하면 empty가 아니면 이제 팝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1,1에 대한 이제 그 포인트 객체가 팝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아직 방문한 적이 없으니까 방문에 따라 마킹하고 입력으로 받은 이 컬러 값 3을 써주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상하 좌우 이 4개 그 인접한 위치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 베리어블을 0부터 3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새로운 이제 행 열 좌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이 위치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 커런트 로우에 이 델타 값을 더해서 새로운 행 좌표를 만들고 커런트 컬럼에 델타 값을 더해서 새로운 열의 좌표를 만들어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경계에 위치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이 배열의 범위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내려가도 배열의 범위 벗어나죠. 자, 그래서 이 새로 만들어낸 행의 좌표, 행과 열의 좌표가 이 배열의 범위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0보다 작거나 혹은 n-1보다 크거나, 자, 컬럼 좌표도 마찬가지죠. 0보다 작거나 n-보다 크면 컨티뉴에서 스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미 방문한 위치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컨티뉴에서 스킵을 하고요. 자, 그리고 벽이라고 하면 자, 여기 있는데 아래로 내려갔어요.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벽이니까. 자, 그 경우에도 이제 스킵을 하면 되겠죠. 자, 나머지 아닌 경우는 지금 새로 만들어낸 그 행과 열의 좌표로 이 포인트의 객체를 만들어서 푸시를 해주면 되겠죠. 자, 처음에는 이제 상하 좌우 4개가 다 푸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턴에서 하나 팝해서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하면 방문했으면 이제 컨티뉴스 스킵을 하고요. 방문한 적이 없으면 방문에 따라 마킹하고 컬러 값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위치부터 해서 3이란 값이 다 써질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벽이 막고 있으니까 더 진행을 못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 플러드필을 그 제기 호출로도 구현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스택을 이용해서 이제 구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이 DFS 활용은 이렇게 플러드필을 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고, 다음에 어떤 시작점부터 이 도착점까지 가는 길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저희가 사용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도착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진행하다 보면 여기까지 오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팝에서 만약에 이 커런트 로우와 커런트 컬럼이 도착점과 같다고 하면 그래서 리턴 true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길이 있다는 의미로 리턴 true로 하면 되고, 만약에 도착점이 여기였어요. 그러면은 이 DFS 탐색하더라도 못 가잖아요. 벽이 막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못 간 상태로 이 while문이 끝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return false 하면 되겠죠. 자, 해당 도착점에는 갈 수 없다는 의미로 return false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DFS 탐색을 이용해서 어떤 시작점부터 도착점에 이르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도 저희가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그 DFS에 대해서 알아보고 활용 예제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